2020년 3월 시장이 그야말로 자유낙하하고 있었죠. 바로 그럴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가치 투자자 말이에요. 정말 완벽한 기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부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죠. 아니, 워런 버핏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했던 가장 유명한 투자 원칙이랑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자,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죠?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게 그냥 몇 푼 얘기가 아니에요. 2020년 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던 현금, 이게 얼마냐면요. 무려 1,37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6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버핏이 항상 말하는 그 코끼리 사냥 있잖아요. 그걸 위한 총알이, 대포알이 완벽하게 장전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 이게 이 질문을 훨씬 더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버핏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2020년 3월이 그냥 주식시장이 박앤세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요.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거의 벼랑 끝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당시 상황의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 뭐죠? 바로 미국 국채잖아요. 근데 그 국채 시장마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거래가 안 돼요. 이건 그냥 주식이 좀 떨어지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의 흐름 자체가 그냥 뚝 끊겨버린 거죠. 완전한 동결 상태였어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뭐가 달랐냐는 건데요. 2008년 기억하시죠? 그때는 왜 세금으로 저 부패한 은행들을 살려주냐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분노가 있었죠. 근데 2020년에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정치인, 대중 할 것 없이 모두가 제발 정부가 나서서 뭐라도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이 하나로 뭉친 목소리,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납니다. 버핏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버크셔도 채권을 발행할 수 없었을 거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철옹성 같은 재무구조를 가진 버크셔 해서웨이마저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아무도 돈을 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금융세계 전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바로 그 순간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그것도 정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서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는지 보세요. 3월 22일 시장은 완전 마비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3일 미국 연준이 나섭니다. 필요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꽁꽁 얼었던 시장이 스르르 녹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전이었어요. 그 효과는요, 즉각적이고 그냥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연준이 실제로 돈을 막 풀기도 전에 그냥 지원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시장의 공포를 잠재워버린 거죠. 순식간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크루즈 회사 같은 기업들조차 다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반전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준 발표 이후에 적자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버핏 본인도 이걸 보고 상상하기 힘든 극적인 반전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자본이 갑자기 가장 위험해 보였던 기업들에게까지 막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시장은 구출됐고 기회는 다시 열렸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 모든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핏은 왜 달려들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그 안에 있습니다. 혹시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나오는 이 유명한 대사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친절, 즉 타인에게 완전히 기대는 삶을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제 버핏의 철학을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완전히 정반대죠.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버핏 생각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하는 요새 철학이라는 겁니다. 버크셔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게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버크셔는 은행이 아니니까 정부의 구제금융이나 연준의 지원에 기댈 수가 없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바로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버핏도 연준이 올바른 일을 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거기에 걸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의회에서 몇 주 동안 다투기만 했다면, 아니면 연준의 조치가 생각보다 약했다면, 그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순간이에요. 잠재적인 대박 기회를 쫓는 것보다 버크셔라는 요새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중요했던 거죠. 자,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때 그냥 보이는 건 다 샀어야지 라고 말하기는 쉽죠. 근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버크셔가 완전히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한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항공주를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돈을 쓰긴 썼다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썼어요. 어디에 썼냐고요? 바로 자기 자신들의 회사예요. 그들은 당시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싼 투자처는 바로 버크셔의 주식을 되사는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찰리 먼거의 아주 직설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돈 잔뜩 모아뒀다가 위기의 맨 바닥에서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버핏도 이 소박한 비유에 동의하죠.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잽싸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즉 춤을 추는 것은 자기들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수천억 달러라는 거금을 한 번에 움직여야 할 때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우리 같은 모든 투자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서 금융세계 전체가 벼랑 끝에서 흔들릴 때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는 대담함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폭풍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일까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그 답은 아주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